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12포인트, 0.93% 하락한 2246.1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9% 내린 685.5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설날을 앞두고 있는 하루인데요. 우한 폐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면서 전 세계 시장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3%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설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저희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계절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수익률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당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 맨날 박스 입고 막 그랬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잘 것 같아서. 어울려요? 네. 괜찮아요?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다 신년. 오, 그날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한번 GT 해를 맞이해서 입었거든요. 오늘 GT의 그 근성, 똑똑함 이런 걸로 여러분들 수익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군요. 개인만이 또 사는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 또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하락세 보여줬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바로 보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86%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IT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하루 이틀의 이 강세와 약세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명절 전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차익 매물 출회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아마 휴장일을 앞두고 좀 이 휴장일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좀 이제 매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챙기고 가는 그런 투심들이 좀 이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관련된 반도체주들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한번 돌파했다가 또 살짝 눌리고 있는데 추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코스피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가 아니라 정배열 구간 상승 추세로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월봉이나 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들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500포인트까지 이번 연도에 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충분히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좋고 그리고 환율이 살짝 상승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명절 이후에는 다시 좀 하방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손실이 났다고 해서 지금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스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명절 이후에 전략도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코스닥도요. 개인만이 사자세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은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쭉 보면은 일제히 또 그렇게 큰 흐름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펄어비스가 5.4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동차주들이요. 현대차가 또 실적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코스피 쪽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좋은 흐름 보여줬고 코스닥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강세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 인생 유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인생을 뜻이에요?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 어. 시장도 마찬가지 오. 아니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종목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시장이 똑같이 흘러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항상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실질적인 설날 또는 추석 이런 휴일이 길 때는 그 이전에 시장에 수급이 빠지고 종목들을 매도 치는 경향이 큽니다. 왜? 설날을 쐴려면 또는 추석을 쐴려면 뭐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도를 치고 돈을 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약하다는 부분인데 그렇다 한다면 설날 끝나고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저는 중국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중국 지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미중무역 1차 합의가 진행인 이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중국 지수가 정말 이 상승하기 이전 이 미중무역 1차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이전까지의 하락세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 지수의 하락에 따라 아마 국내 지수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오. 왜? 대한민국의 수출은 결국엔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수출이 미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가 게임, IT 반도체가 중국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가 빠지면은 국내 지수가 빠지는 경향이 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지수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어느 정도 삼성 SDI라든가 수혜가 있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줬지만 사실상 중국 지수를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날 이후에도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신종 코로나 더 갈까요? 30% 40%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신종 코로나도 춘절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고점 라인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랬어요? 인생 유전이다. 인생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신종 코로나도 아니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찍찍.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바이텍 매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사실 잘 가던 이 신종 코로나 관련 종목들 국제약품, 오공, 웰크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바이텍 매드 조용하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싹 쏘아 올리면서 13,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우한폐렴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숨겨져 있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으면 수혜를 우리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마르스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점에 있는 이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을 매수하기보다도 좀 이제 저점 구간에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오늘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있긴 있지만 제가 이 히든스타를 하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급성 폐렴 관련된 진단키트를 좀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하기 전에 이동평균선 수렴을 만들고 나서 이 급등을 시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바닥을 기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으면 능히 바디텍 매드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중국에는 또 춘절이 있습니다. 춘절 때 또 대규모 이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다음 주 명절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관련주들이 좀 단기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위험합니다. 다만 이 바닥권에 있는 이 순환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바디텍 매드를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히든스탁을 시청하시면서 종목 확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모나리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4.18% 상승하면서 6,2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사실 장중한테 7,20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꼬리가 좀 길게 달고 내려온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꼬리가 좀 길게 달렸으니까 아까 시장 분석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도 좋긴 하지만 새로운 거를 또 봐야 된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모나리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러한 테마가 나왔을 때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은 따라잡고 싶거나 또는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테마가 나왔을 때 테마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아, 이 테마가 100% 갈 테마다. 이 테마가 20%밖에 안 갈 테마다. 이 테마가 1000%까지 갈 테마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신종 코로나의 테마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기존과 똑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얼마나 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실제 신종 코로나가 뭐랑 비슷했습니까? 80%가량 사스와 비슷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사스의 대장주였던 고려제약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제약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2002년도 11월에 사스가 터지면서 2003년도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죠.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언제부터 뛰었냐. 사실상 4월부터 뛰기 시작해서 딱 5월이 되기 전에 고점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 대략 많이 뛰었다 한다면 300%까지 급등이 나온 게 고려제약이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사스도 주가가 뛸 때 얼마? 한 달 정도 뛰었구나. 그럼 이번에 고려제약이 얼마나 뛰었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처음 뛰기 시작한 거는 1월 초부터였어요. 왜?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그때 이 신종 코로나가 점점 번지기 시작하더니 우한 폐렴으로 굉장히 크게 번졌죠. 그러면서 지금 얼마까지 뜁니까? 지금 사실상 다음 주가 되면은 한 달이 돼요. 그럼 사스가 대략 700명, 800명이 죽으면서도 주가가 300% 뛰는 게 한 달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제약도 아시겠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로 한 달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기간적으로 봤을 때 테마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구나. 그럼 이제 이 주가가 지금 빠져도 전혀 과거에 비교했을 때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타이밍이 빠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춘절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날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모나리자 같은 종목이 저점에서 사실상 80%, 90% 누가 뛸 줄 알았습니까? 미세먼지 영향 받아가지고 뭐 상하가 한 방은 갈 줄 알았지만 7, 80%씩 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미리 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취를 해드린다면은 그 종목은 뭐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 20%든 30%든 50%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 있는 이 코로나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종목을 알려드리니까요. 실질적인 영상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전문가님의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설 연휴 끝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찍찍!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바른손 ENA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아직까지는 최고가 수익률 0.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요. 1.12%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81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요.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휩쓸다면 그 이후에 또 전 세계를 더욱더 기분 좋게 휩쓸 수 있는 종목이다. 기생충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직은 일별 시세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비해요. 미미하시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네, 기생충 보셨나요? 안 봤다고 안 했잖아. 보셨죠? 이번 거기 설 때는 보면은 꼭 보려고요. 예, 나오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예, 뭐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 이런 대사가 있어요. 몰라가지고.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바른손 ENA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카데미 대상이 언제냐면 2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2월 9일이 지금 2주 남았거든요. 이번 연휴 지나고 나면은 사실상 2주도 아니죠. 한 7거래일, 8거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남는 2주 동안에 아마 주가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흐름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터지고 나서부터 점점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지금부터 이제 추세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 언제? 2월 9일 이전까지. 아카데미 대상이 시작하는 그날까지가 아닙니다. 그 전날까지 우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아마 천천히 들고 가신다면은 목표가인 2,000원 근방까지 아마 달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50입니다. 매수일은 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인데 많이 터치를 했죠. 최고가 수익률 무려 64.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5.64% 하락하면서 5,52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매도 사인을 받고 수익 실현을 했죠. 네, 이미 그 양봉이 2번 나왔을 때 저희는 매도를 다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보신 분들은 50%, 많게는 뭐 50 몇 프로까지 수익을 내셨겠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히든 스탁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선견지명이다. 그러니까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공개해서 그 저점에서부터 당일 상한가든 다음날 상한가든 60%든 70%든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을 실제로 제가 언제 드렸냐면은 이 구간에 공개했습니다. 이 양봉이 나온 날, 다음날 찍어야 됩니다. 다음날 매수해야 됩니다. 왜? 이 신종 코로나라는 게 이 새롭게 코로나가 생겼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나왔던 메르스나 사스와 비슷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방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잘 씻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상 이 50 본드의 냄새를 막을 수 있는 실제 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똑같은 5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이후부터 상한가 그리고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대략 50% 이상까지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50처럼 이미 상한가 한 거를 다음날 따라잡으세요 보다는 급등하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찍어놓으세요. 그러면은 30% 풀 상한가를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을 제가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50 급등 상한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최저점에 있는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이 50 상한가 후속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시즌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2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2,5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4.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빠지면서 1.36% 하락하면서 32,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1월 13일이죠. 34,950원까지 딱 올라서면서 수익을 냠냠 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딱 올라가고 나서 살짝 눌림 나오면서 다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봐도 될까요? 그렇죠. 더 들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분자 진단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병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
또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다 볼 수 있고 사실상 이 분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술이요. 정부에서 지정한 미래 10대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지금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기술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운이 좋게 뭐 신종 코로나랑 좀 엮이면서 급등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 쭉 올라가고 백신 관련주들도 쭉 올라갔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충분히 명절 이후에 분명히 한두 번 더 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 강조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더라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이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한 번에 바로 급등하기보다도 조금씩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스타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된 종목에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찍찍!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되니까요.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찍! 아, 그러니까요. 저 인터넷으로도 나왔더니 중국에서 마스크 풍기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그렇죠. 마스크 사려면 좀 있긴 있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네. 좀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하면 다 팔렸습니다.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가 다 매진이 돼버렸단 말이죠. 상당히 지금 마스크가 좀 이제 절실한 그런 중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질병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우한이라는 도시를 좀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이런 대도시를 봉쇄하는 것은 중국 건국 이후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우한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이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시까지도 지금 이제 봉쇄를 한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만큼 춘절 앞두고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다급한 그런 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주가가 급등하는 데 있어서 국내 이슈보다는 이 글로벌 이슈에 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라는 종목이 그 관련된 이슈, 특히 마스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이제 크게 급등했었단 말이죠. 한 100% 단기간에 100%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60% 크게 급등한 모습들. 그리고 KM이라는 종목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사실 이렇게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단 말이죠. 고점에서 들어간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냐? 바닥권에 있는 이 마스크 관련주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충분히 지금 시장의 관심사 또는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관심사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단순하다 말씀드렸어요. 관심이 있는 자리에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고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넘어가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 또 이야기하시면은 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자극적이고 또 쭉쭉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찍찍. 그런 게 있어? 진단 키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를 후어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이 요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후 불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몸속에 혈액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네.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이 오늘 급등했는데 바로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바디텍 메드라는 종목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종목도 조용했어요. 자, 시총이 이 종목이 한 2,300억짜리 종목이었는데 자, 한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강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사실상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이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단기간이든 장기간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운이 좋게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랑 요 맞물리면서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인데 사실상 진단 키트, 특히 급성 진단 키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빅파마거든요. 녹십자의 자회사 종목인데 충분히 지금 이 급성 호흡기 질환 이 진단 키트 만들고 있고 특히 인플루엔자 쪽 그쪽에 이 진단 키트를 좀 이제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크게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급등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엮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복합 이슈 종목이란 말이죠. 한 가지 이슈가 있어도 지금 60%, 100% 상승하는데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종목도 능히 50%, 60%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와 진단 키트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좀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살짝 말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녹십자의 계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녹십자의 계열사가 아니었다면은 뭐 진매트릭스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기업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녹십자의 계열사 중에 마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급성 인플루엔자 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라 한다면은 한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바로 녹십자가 들어가야겠죠. 녹십자 MS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녹십자 MS라는 기업 보시면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대기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녹십자 MS가 이 녹십자 계열사 중에선 유일하게 이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MS가 아닌가 아마 한 98%의 확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족한 2%를 한번 채워볼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찍찍찍. 지금 최저점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왜 이 이렇게 종목- 빠졌어요? 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금 주가가 최저점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50이라든지 아니면 모나리자, 웰크론 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이제 매수하기보다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거기에 부합한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신용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리더라도 충분히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잔잔한 이 개울가에 이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담 없이 한번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다. 명절 이후에 이 부담 없이 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귀엽다고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십자 MS, 녹십자 엠스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액세스바이오 아닐까요? 라고 하트 뿅뿅 보내주셨고 저 열심히 열공한다고 모리보도 예쁘다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녹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찍찍.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찍!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AI. 네, 굉장히 잘 찝으셨는데 아직 최근에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 총선을 앞두고 그 안에서 많은 후보자님들이나 그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 있었던 미국에 있었던 이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면서 첫 행보가 뭐였냐면은 이번에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을 찾았습니다. 그 AI 대학원에서 뭔 얘기했냐면은 사실상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정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AI가 전부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다. 지금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건 AI인데 이번에 안철수 전 의원도 하나를 꼭 집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IT, 이 AI의 전문가 10만 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바이두라는 회사에서만 3년 동안에 10만 명이라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에서만. 근데 대한민국은 전체 해봤자 3년에 4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AI가 조금 기술이 밀리고 있고 기술이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부가 이 AI 인재를 지금부터 10만 명 이상 양성을 해야 더 큰 성장이나 더 큰 발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콕 집은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미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AI라고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도 삼성이 발표한 게 뭐였어요? 네온이라는 AI 인간을 발표했고요. 마찬가지로 LG전자에서도 뭐 얘기했습니까? 실제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TV 모든 게 다 AI가 들어가요. 이제는 우리 인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정말 스마트폰, 냉장고 그 어디에도 우리 모두가 다 AI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도 AI 시장의 규모가 엄청 큰데 그 AI 규모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AI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우리 안철수 전 의원의 정책 수혜주 중 한 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찍찍. 보안회사다. 인공지능 보안회사다. 그러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보안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실상 오. 아시겠지만 이 2019년 12월에 455조 규모의 우리 AI 인공지능 미래 전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망으로 455조를 창출하겠다. 그러면서 실제 AI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AI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슈와 더불어서 같이 엮이는 이슈고요. 이번에 어떤 기업? AI 보안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분을 대략 60%를 가져가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바로 AI 보안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AI가 되고 TV, 냉장고, 특히 자율주행까지도 AI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 이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참 좋긴 해요. 손을 놔도 차가 움직이고 알아서 냉장고에서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알아서 TV가 내 마음대로 인공지능 분석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AI 인공지능이 해킹이 된다면은 그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사생활 유출부터 개인정보 모든 게 유출이 됩니다. 그럼 AI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다? AI라는 거죠. 그래서 AI 정보 보안, AI 보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실제 IT 우리의 기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AI 기술지에서 2020년도에 대략 10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를 이기는 AI 보안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해킹이 들어오거나 악성 코드가 들어오거나 뭔가를 들어왔다 싶으면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거나 분석을 해서 막고 그거를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업 스타트업 AI 보안 기업인 제이슨을 인수한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이재명 AI 기업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에 60%, 70% 급등이 나왔죠. 라운피플이 50% 급등 나왔죠. AI 원래 기업이었던 기업들만 50%, 60% 나왔다면은 이제 새롭게 AI로 편입된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뭐예요? 더 큰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셔가지고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왠지 정답을 맞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이슨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아세요? 이 보안 관련주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힌트가 되는 게 네. AI,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보안? 기술 딱 이 두 개 정도로 좀 이제 유출을 좀 해봤는데 사실 지금 보안 관련된 기술 상당히 중요하죠. 첫 번째 종목이 이제 SSR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유심히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 드는데 아까도 강조해드렸던 게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바닥권이에요.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SSR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SSR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찍찍찍.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의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현 정부의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다. 그쵸, 다 엮인다. 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부터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보면은 총선 정책까지 엮이는 종목이구나라고 우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정책에 엮이면서 정부 정책까지도 밀어주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사실상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대략 1000명씩은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 데이터 산업은 대략 10조 규모로 키우는 게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의 딥러닝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보안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 1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지금부터 10년 동안 1조가 넘는 투자를 통해서 AI에 대한 인재, AI에 대한 기술을 키워나가서 경제적 효과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55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철수 전 의원의 얘기였던 바로 인재 10만 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총선 정책이 엮이면서 정부의 AI 인공지능 정책까지 같이 엮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얘기했죠. 데뷔 2019에서도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거기 이후부터 시정연설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데이터 3법 통과시키겠습니다. 데이터 3법 통과시켰어요. 이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분석된다고요. 그럼 시정연설도 얘기했고요.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뭐 얘기했어요?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얘기 다 끝났습니다. 지금 1년 넘게 인공지능 얘기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을 만든 기업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총선 정책, 정부 인공지능 정책까지 엮이는 455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만한 AI 총선 정책,
정부 정책 대장주 제가 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명품 시계보다 더 빛나는 마르스 전문가 오픈베이스 쥐를 잡자 찍찍 싹트은 앵커님 짱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셨고요. 마르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답은 모르겠어요 라면서 새해 인사만 보내주셨습니다. 오픈베이스 아닌감요 하고 보내주셨고 또 하트도 뿅 보내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제임스님께서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어려우셨나요? 안랩까지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녹십자 MS가 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명절 인사 함께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녹십자 MS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선물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보여집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종목은 조금 숨겨져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찍찍. 네, 오늘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녹십자 MS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설 선물 주실 거죠? 그렇죠. 제가 힌트를 너무 좀 노골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맞추듯이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2020년도도 잘 풀리길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이제 녹십자 MS고요. 가격 전략 바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상장 이후 최저점 그리고 이제 대기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 수급이면 바닥권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슈와 이벤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좋은 수익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목표 5,7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드릴까요? 61선이 좀 이제 위에 있기 때문에 한 5,700원 라인대 좀 이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라인대 좀 이제 박스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거 박스권 돌파하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갭이 하락갭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갭을 메꾸러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초가 이하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5,7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녹십자 MS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5,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부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제 배 보이세요 지금? 너무 홀쭉해요, 쥐인데. 네. 쥐는 치즈랑 곡식 많이 먹고 이렇게 배가 빵빵해져야 되잖아요. 오늘 좀 배 좀 부르게 히든 종목 좀 어떻게 잘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번 새해에 네. 이제 큰 배가 선물을 너무 제가 어떡해. 드리고자 네.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종목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급등하기 직전에 잡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신종 코로나 이슈가 나올 때 최저점에서 잡아드린 게 50이었습니다. 그래서 50 잡아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60%,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저점에서 선견지명의 눈으로 미리 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최저점에서 이 신종 코로나 이후에 50, 이 60% 이후에 상한가 후속주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번에 얘기했죠. 전 안철수 전 의원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만 AI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10만 인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AI에 대한 사업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455조로 규모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은 뭐라고 했어요? AI 보안 기업의 지분 60%를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지분 60%를 인수한 만큼이나 지금까지 AI 기업은 아니었으나 이제 지금 막 AI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 라운피플 50% 갔죠?
데이터 솔루션 60% 갔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AI 관련주가 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서 주가가 20%든 30%든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도 이상하지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정책과 정부 정책이 같이 엮여 있는 455조 규모를 독점할 만한 AI 보안 대장주입니다. 그 50, 50%, 60% 급등을 따라갈 만한 새로운 최저점에 있는 AI 대장주기 때문에 꼭 알아가셔야 된다는 건데 이 한 종목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아마 이번 새해에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한 종목 꼭 9시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전략이 너무 빨랐네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할 전략이 있어요. 설 연휴가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 네, 항상 강조드린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점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 지금 많이 있어요. 이제 증시가 이제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계속 상승하면 충분히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 분명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세 기대하면서 좀 이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 이후에는 이 설 이후에는 아마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아마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제가 공개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더욱더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에 쏠려 있을 때도 최저점에서 50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그럼 그게 끝나면 최저점에서 어떤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뭐랬습니까? 455조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AI 인공지능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만 있어도 될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방어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보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AI 인공지능 보안 기업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AI 기업으로 변모한 기업이고요. 실제로 총선 정책, 그다음 정부 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 5, 60%, 라운피플이 60% 급등 나왔고요. 이번에 공개했던 50이 60%가량 상한가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후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최저점에 있는 AI 보안 대장주 지금으로 공개합니다. 총선 정책도 있고요. 정부 정책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 AI 대장주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그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새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메고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설날이 어저께 고요 들어가시면 우리 설